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40여 년, 흔히 여말선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민왕과 고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성계를 필두로 한 신흥 무장 세력과 신진 성리학자들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죠. 앞으로도 오래오래 연구될 시기이자 우리의 오늘을 규정하는 시기이기도 할 겁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원래 오늘 수요일은 동아시아 박형경 주간의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이 진행되는 날입니다만 몇 가지 사정으로 편성이 다소 조정이 돼서요. 이희진의 역사 읽기로 대신 꾸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남대 정외과 김영수 교수는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여말선초 이 시기를 역사와 정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시기라고 규정을 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갖가지 갈등의 실마리도 당시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다는 건데 김영수 교수가 쓰고 이학사가 펴낸 건국의 정치라는 책을 오늘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희진 선생님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별거 없이 잘 한 주 동안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늘 즐겁게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이 방송을 보람으로 알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마치 제가 이런 말씀을 유도한 것처럼 예, 그렇게 들리기도 할 것 같은데 사실이니까. 예, 이 매번 책을 정말 신중하게 정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분야에 다 역사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또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루어진 시기. 예, 이번에는 여말선초입니다. 예, 여말선초를 다룬 집중적으로 특히 고려를 집중적으로 바라본 건국의 정치라는 책이고요. 김영수 영남대 정외과 교수 정치학자가 쓴 역사서입니다. 예, 이 책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책에 대한 소개 대략적으로 일단 시작을 해주시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균형에 대해서 조금 강박관념을 갖다 보니까 예. 그동안 고려 시대를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네. 요 시기를 다룬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드라마의 문제가 아니라 요 시기가 네. 나라가 망하는 하나의 그 고전적인 과정이랄까요? 예. 이걸 보여줍니다. 전근대 국가가 망하는 아주 고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아주 전형적인 양태로 망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고려가. 그러니까 고려가 왜 망했는가를 알면은 고려뿐만 아니라 전근대 국가들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망한다는 거를 네. 알 수가 있죠. 자, 그거를 알 수가 있고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를 그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네. 전근대 국가들은 뭐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은 네. 기득권층의 특권이라는 게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그게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말하면 조선의 개혁이라는 게 뭔지도 그 고려 말의 상황을 이해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죠. 예,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네. 전근대 사회,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근대 사회의 기본은 농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 농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토지에서 생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토지의 소유라는 거는 그 당시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산의 대부분을 특정 기득권층이 가지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요즘은 이 부동산 내지는 토지의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인데도 네. 아직도 그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농업국가일 때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10%의 사람들이 90%의 땅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더하죠. 물론 10%가 90%까지는 아니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그에 버금갈 만큼 기득권층이 10%도 안 되는 기득권층이 가지는 땅이 그 나라 땅에 특히 좋은 땅의 대부분을 가지게 돼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는 보통 국가가 수치를 한다고 그러죠. 세금 예. 같은 거를 예. 중산층들한테 걷거든요. 평범하게 자기 일해서 먹고 살고 또 거기서 약간 남는 거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이 이제 국가의 기본인데 네. 문제는 기득권층들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게 전근대 사회에서는 뭐 거의 관행처럼 되었거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조세 형평, 조세 정의라는 이런 개념을요. 그건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조세보다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문제가 있죠. 소유라는 게 또 이제 권력을 바탕으로 그 좀 불법적이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력을 바탕으로 거의 뺐다시피 모으는 거거든요. 예. 그게 고려 말의 대농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이란 사람들이 지나치게 부와 권력을 많이 물론 뭐 기득권이란 말 자체에 그런 걸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예. 좀 그게 지나치고 예, 그러면서 부의 편중이 너무 심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전근대 국가들은 대부분 망했다. 그렇죠. 그 국가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 유지되지 못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고려 말의 권문세족, 예. 고려 말의 기득권층을 보통 권문세족이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예. 이 복잡하게 형성된 권문세족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눈치코치 볼 게 없달까? 네. 왕권이 너무 약해지니까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권력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그 세력이랄까 예. 이거를 확보하고 키우기 위해서 예. 제일 중요한 기반이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자금이 있어야 그 자금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니까. 예. 그럼 그 자금은 토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토지들을 뭐 백성들이 가진 거를 뭐 거의 뺏는 거죠. 그러니까 뺏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려운 백성들은 당장 어려운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빚을 주면서 아주 고리 그러니까 이자를 높이 해서 주는 거죠. 지금 뭐 이자는 또 우습게 여길 만큼 보통 옛날에는 50%가 보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지. 이따가 또 지금 우리 오늘날의 현실에 투영되는 그런 대목들을 짚어 주시겠지만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팍팍 어떤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렇죠. 씁쓸하게 떠오르는데 공민왕은 그럼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거에 나름대로 대항을 하고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했죠. 그러니까 예. 공민왕대가 그나마 예. 어떤 그 왕은 그래도 국가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네. 뭐 최고 권력자라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모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 한번 막아보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권문세족의 기세에 예, 결국은 말았던 실패했죠. 겁니까? 그것도 사정을 얘기하자면 복잡합니다만은 예. 처음에는 뭐 개혁을 시작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친족 중에서 의지를 했는데 그 친족은 역시 권문세족이라는 거죠. 이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신돈을 등용시킨 겁니다. 그랬으나 그마저도 그러니까 신돈에 대해서 공격도 많았고 예. 또 한 가지는 신돈 자체도 자기가 부정을 안 저질러야 되는데 부정을 저질리면서 빌미를 주기도 했고 또 부작용도 나죠. 아무리 타당한 개혁이라도 이 개혁을 할 때는 굉장히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금만 오버를 하면 또 그게 부작용이 나고 부작용은 반격의 빌미가 되죠. 선생님 그 기득권층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국가에도 기득권층은 존재했을 건데 결국에는 그 기득권층이 얼마나 적절하게 유지가 되느냐
또 기득권층과 기득권층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조화를 갖추고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공존하느냐 이게 또 국가 존립의 관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금융위기라는 것도 그렇죠. 그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이제 정보를 독점한달까 또 많은 자금을 움직인달까 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좀 심하게 탐욕을 부릴 때 예. 대형 사고가 터지는데 대형 사고가 터지면은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수많은 애꿎은 중산층들이나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던 아래층, 네. 하류층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고려가 그렇게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습니다. 조선은 적어도 초기 조선은 그런 양태가 조금 사라진 국가였습니까? 그거를 고치면서 이제 예. 그 고려 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게 예. 그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주장이었죠. 아, 그럼 어떤 거를 고쳤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토지의 독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그 특정한 기득권층이 소수의 기득권층이 토지라는 자산을 독점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예. 당연히 그 한정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평범한 농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예. 생활이 어려워지면 아까 이제 제일 합법적으로 뺏는 것 중에 하나가 빚을 지게 한 다음에 고리에 이자를 얹어서 네. 그걸 통해서 땅을 뺏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땅을 뺏긴 사람들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른바 뭐 채무노비라고나 할까? 빚 때문에 자기 자산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빚이 과도하게 버리면은 토지 넘겨주는 거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예 그 사람 신상 자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신분인 노비가 되기가 쉽죠. 그러면 또 이제 전근대 국가의 구조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네. 소위 양천제라고 해가지고 백성은 양민과 천민으로 나뉘거든요. 예. 근데 천민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럼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인생이 비참하다 이런 차원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전근대 국가 특히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서 전근대 국가는 예. 세금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양민들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물건에게 부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건에게 부과하려면 그 물건 주인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양민에게서 걷는 세금과 부역을 바탕으로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양민층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무너지겠죠. 국가로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려 말에는 어느 정도 이게 심각해졌느냐면은 그 관리들한테 줄 녹봉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가 되죠. 공무원들 월급이 밀리는. 그렇죠.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면 공무원들 월급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국가 행정기관이 마비가 되는 건데. 갈 때까지 간 사회였군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자고 그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이 계속 압력을 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도전이 왜 개혁가 중에서는 제일 화끈한 개혁파라고 얘기를 듣냐면은 예. 이 사람은 향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그 권문세족들의 횡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고려보다는 특히 그 말기의 고려보다는 조선이 우월한 왕조 국가였던 거는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월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안 하면은 어차피 국가가 존립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왕조가 바뀐 거는 네. 그 정도전 같은 개혁파들이 주장한 대로 네. 고려 왕조도 이런 구조가 확립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이 그랬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고려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물이 결국 조선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 예. 고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네. 왕실이 예. 어떤 그 권문세족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뭐 완전히 뭐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예. 나라가 무너질
지는 않을 정도로 통제를 해가면서 네. 이게 나가야 되는데 네. 왕실이 그렇게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실 자체가 권문세족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하죠. 그 당시에 고려 말기의 권문세족이라는 그 위력가들은 국가 권력이라는 거를 뛰어넘는 수준의 기득권을 휘두르던 그런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통치자라는 국왕이 통제를 못할 정도니까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정치 체제도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평의사사 체제라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도 잘못하면 그 꼴이 나요. 이게 이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도평의사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십 명이 모이는 게 뭐 어떠냐, 뭐 우리는 300명도 모이는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수십 명이 모여서 각자의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손해보는 정책이 통과되는 건 죽어라고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십 명이라는 게 그 각각의 기득권층 대표자들이고 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정책이 오던 간에 자기한테 손해보는 걸 막게 되면은 필요한 개혁 조치는 절대 못하죠. 그건 통과될 리가 없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적절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고려가 그 지경에 이르렀던 거고요. 그렇죠. 오늘날에 대입을 해서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기는 정도전이 필요한 세상입니까? 좀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제 저희 주변에 학교에 가만히 앉아서 세상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데 네. 장사하는 사람들 저 주변에 좀 있으니까 예. 또 뭐 저희 출판사 같은 것도 일종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은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어려워진 게 보통이 아니죠. 그 왜 어려워졌겠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은근히 좀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문제마다 논란을 벌이는 것 같지만 그 논쟁을 벌이는 핵심 보면은 결국은 그 뭐 기성 매스컴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쪽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꼭 데려오더라고요. 좀 그런 극단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책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네. 이런 얘기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되면 호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게 타당성 있는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이권 조정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그러면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 힘의 그 권력의 위계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정책 결정돼 버리고 고려 말에 권문세족에 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아까 언급한 대로 국가를 뛰어넘는 그 진짜 불멸의 권력체 같은 그런 기득권 층의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려 말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고려 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압력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그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니까 그때는 네. 국왕이 통제를 해야 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국민이 감시와 통제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라는 게 속이기가 쉽더라고요. 그 생각보다는 또 잘 속아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특히 역사, 예.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그 논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속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뻔히 속이 보이는 거짓말이 매스컴을 타고 통용이 되는 거 보면은 조금은 좀 절망감을 갖게 되죠. 어떤 측면에서는 고려 말의 권문세족이 요즘 그 시장 권력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도 나왔던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을 조작하는 권력이죠. 시장을 조작하는 권력.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예. 조정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정도라면은 그래도 그렇게
위기가 예. 있기는 있어도 심각하지는 않는데 더 위험한 건 시장이 조작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달라고 하면은 너무 짓궂은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 책에 주목하신 이유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다룬 역사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고려의 양태에 아주 집중한 책은 드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그 시대를 다룰 때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역사 쪽에서 다룰 때는 보통 고려 시대 이렇게 다루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를 딱 집어가지고 고려 말같이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쓰는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고려의 특정 어느 시기 네. 여기를 딱 현미경을 대가지고 네. 바라보는 책은 별로 그런 없다. 책이 있기는 있지만 이제 되게 전공서라고 그러죠. 전공서. 그러니까 그 거의 연구 논문 비슷하게 쓰는 책인데 전공하는 연구서.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냐고 보는 책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읽기가 어렵죠. 물론 이 책도 읽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예.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들이 쓴 책보다 그나마 쉽다고 하면은 이게 좀 그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 보면 저희가 저 같은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섭섭하달까 하는 게 예. 글을 좀 너무 어렵게 써요. 이 책도 좀 어렵겠지만은 그나마 네. 좀 읽기 쉬운 편일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은 웬만큼 다 담았으니까 예.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고치려고 했구나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저자인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정치학자시고요. 예. 건국의 정치라는 이 저작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맥락에서 접근을 하신 걸 테니 그렇죠. 읽기에 비교적 재미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자다 역사학자다는 걸 떠나가지고 네. 정치학은 어차피 정치사를 바탕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썼던 간에 어떤 한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요소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네. 참고해 볼 만하죠. 그렇군요. 이 책에 김영수 교수가 이 책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생님? 이게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사태가 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고려 말이라는 상황은 네. 뭐 이번에 이제 고려를 다루겠다고 해서만 거길 주목한 게 아니라 네. 그 맥락이 전근대 국가가 망하는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은 전근대 국가라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망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동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 많은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를 이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언급 안 하신 것 중에서 또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연결해서 네.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이 기득권층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거는 네. 권력의 독점 그리고 그 권력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여론의 봉쇄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가죠. 그 당시도 여론의 봉쇄라는 그 측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여론이라는 게 요즘처럼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무슨 여론조사를 해서 수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도 비슷해집니다만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음. 그런데 이제 그게 권력이 너무 특정 계층 네. 같은 색깔을 가진 계층에다가 독점이 돼버리면은 예. 그런 요소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권력이 독점돼 있고 요소에 자기 사람을 배치한다고 해도 네. 이렇게 가면 다 같이 죽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강도가 다르죠. 지금 뭐 방송계에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방송계라고 네. 표현을 하시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영향력이 큰 쪽은 대개 권력과 가깝죠. 예. 그러면 영향 비중이 작은 그 몇몇 언론에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경고를 했을 때 그 경고를 몇 사람이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권력이 딱 독점이 돼 있으면은 그런 뭐 특히 도평의사사 같은데 예. 권문세족 출신들이 싹 들어와 버리면은 밑에서
이렇게 가면은 아니 되옵니다고 상소를 올려도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아니면 그냥 먹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묵살해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제가 새로운 대목을 지적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거를 얘기해 주시기보다는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보기 편하게 딱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기득권이 비대해지고,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권력과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또 언론이 쉽게 말해서 망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꽤나 많이 닮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시간 제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 새로운 얘기하면 또 오바가 될까봐. 예. 근데 간명한 정리였고요. 청취자들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이미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굳이 구체적으로도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많이 확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가 닿았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 머리에 마음에요. 예. 이 건국의 정치라는 책도 선생님이 소개하시는 책은 거의 매번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아주 강추하는 책입니다. 예, 이거 읽어보시는 것 자체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논문 투로 쓰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지만은 한번 기억들 해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6일에 소개한 책은 김영수 영남대 정외과 교수가 쓴 건국의 정치였습니다. 이학사가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